안녕하세요. 2HTV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네요.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술에 취해 공사장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동사를 막으려고 한 10대 소녀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겨울 순천시의 한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발견한 B양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집행유예네요. 이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무 데서 자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리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목 부위에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보고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하였지만 특정된 용의자도 일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발표를 보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22살 A씨가 오늘 새벽 37살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며 오전 9시쯤 A씨가 자택 아파트 17층에서 화단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라고 하였네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을 죽이고 본인도 자택에 가서 자살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왜 죽은 채 발견이 되었을까요? 22살과 37살이 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지, 두 사람의 지역도 인천이랑 일산으로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말이죠. 이거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22살 A씨를 검거하였습니다.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택시가 한 교회의 출입문을 들이받고 멈출 때까지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미 9건의 다른 사기 사건과 4건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오던 중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할 말이 없네요. 기사분은 택시가 직업인데 트라우마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일을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9건의 사기 사건, 그리고 4건의 벌금, 이미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은 징역받고 살고 나와도 결국 또 똑같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오래 깜빵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정식품의 유명 두유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A씨는 평소처럼 선식에 배지미를 타먹던 중 흙냄새 같은 냄새를 맡고 두유 봉지를 잘라보았더니 두유가 아닌 갈색의 물컹거리는 덩어리가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소비자 콜센터에 전화하였지만 휴일이라 당직자밖에 없다 라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통기한은 9월까지였으며 A씨는 해당 두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정식품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가 우리를 만나길 원치 않고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뜻을 밝혔다라며 식약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와, 이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비위생적인데요. 업체와 접촉을 거부하고
식약처로 신고한 것으로 보면 블랙 컨슈머로 오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제대로 된 조사와 다시는 먹는 음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식품에서도 신경을 써서 제품을 제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국민과자죠. 농심에서 만드는 새우깡이 더 이상 군산의 꽃새우가 아닌 수입산 새우로 재료를 교체하였다고 합니다. 농심은 새우깡의 재료로 군산 꽃새우를 한 해 300에서 500톤가량 사용하였으며 이는 군산 꽃새우 생산량의 70%가량 된다고 합니다. 재료를 교체한 이유는 각종 폐기물이 섞인 새우가 납품되는 사례가 늘어 식품 제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산 어민들은 국민과자를 수입으로 먹을 거냐 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항의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농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꽃새우 가격이 한 상자당 9만원에서 3만원 가량으로 폭락하였다고 하네요.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심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회사의 이익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농심의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새우값 폭락으로 인해 어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진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가 섞인 새우를 제 입, 그리고 저희 가족의 입에 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육상계의 김연아로 불리는 선수죠. 양예빈 선수가 29년 만에 중학생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400m 경기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지난 5월 소년체전 3관왕에 오른 후 이번 전국 시도대항 육상 경기 대회에서도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육상계의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이나 사람들이 육상계의 김연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 외모가 닮은 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같이 이제 우리나라 체육계의 불모지에서 이런 슈퍼스타가 될 만한 인재가 나왔다라는 뜻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더 못생겼습니다. 정말 이쁜 양예빈 선수, 운동도 잘해서 더 이쁜 것 같네요. 앞으로 협회에서 관리를 더 잘 해주고 올림픽에서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또 다른 이슈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